안녕하세요. 성남 미디어 센터에서 미디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리샘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열린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남 미디어 센터에서는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수강생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 총 4번 동안 저는 여러분을 온라인 강의로 만나게 될 텐데요. 제가 밖에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맞습니다. 네, 저와 함께 하실 강의는 여행 동영상 만들기 강의이기 때문이죠. 네, 원래 제가 실내에서 강의를 다 찍고 편집을 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성남 미디어 센터에서 미디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리샘입니다. 여행 동영상이라는 강의에 걸맞지 않게 실내에서 촬영을 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요즘에 장마 때문에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촬영하기가 애매했었는데요. 오늘 지금 갑자기 날씨가 화창해져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를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카메라에는 아마 잘 담길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할 강의는 쉽고 재미있는 스마트폰으로 여행 동영상 만들기 강의인데요.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사진과 영상 그리고 촬영과 편집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나눌까 합니다. 강의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요. 그냥 약간 들리는 라디오 같은 느낌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요.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많이 어색하거든요. 저는 원래 강의실에서 수강생 여러분들과 만나서 1대1로 촬영과 편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드신 작품을 보고 제가 이제 조언도 좀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수업을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만났을 때는 이렇게 일방향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어서 많이 아쉽지만 다음에는 실시간으로도 여러 수강생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강의도 아마 예정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스마트폰보다 좋은 카메라는 매우 많죠. 하지만 너무 무겁고 거추장스럽죠. 한번 주머니에서 꺼내서 한번 찍으려 치면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 큰 카메라가 하나 있긴 하지만 집 밖을 나온 지 벌써 한 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주머니에는 항상 스마트폰이 있으니까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나 손쉽게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스마트폰이 요즘엔 엄청 좋죠. 예전에 컴퓨터 정도의 성능을 지금 스마트폰이 내고 있습니다. 거기다 카메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훌륭한 녹음기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곧 좋은 캠코더이자 편집기도 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좋은 프로그램도 많아서 스마트폰에서는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바로 좋은 영상으로 편집할 수 있는 수많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드신 영상, 촬영한 영상의 하이라이트 부분만 모아서 멋진 음악을 깔아서 어떤 여행을 추억할 수 있는 영상 앨범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으로 친구들과 가족들하고 쉽게 공유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촬영한 영상을 스마트폰 안에만 저장해 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그 추억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때 주의해야 될 점 몇 가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찍으시나요? 보통 이렇게 여행지에서 아니면 거리에서 일상에서 생활하시거나 걸어 다니시다가 시선을 확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 풍경을 찍죠.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시선이 꽂힌 것은 저기 있어요. 사람의 시선은 저기로
줌인이 되어서 그 주변 풍경을 흐리게 한 다음에 시선이 꽂힌 그 피사체만 뚫어져라 보게 되죠. 사람의 눈은 매우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영상을 찍게 됩니다. 사진을 찍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찍은 사진을 집에 돌아와서 보면 어떻게 나오죠? 네, 맞습니다. 아까 봤던 그 풍경은, 그 피사체는 아주 조그맣게 나와 있고요. 화면은 아주 헐렁하게 텅 빈 아주 넓은 화면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람은 자기가 꽂힌 그 피사체에 줌인이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눈과 뇌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그 정도로 훌륭하지가 않죠.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커다란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이렇게 돌려서 줌인을 했죠. 하지만 스마트폰은 어떻게 줌인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면 줌인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스마트폰 렌즈는 우리가 예전에 쓰던 렌즈 교환식 카메라와는 달리 디지털 방식으로 줌이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 사진이 확대가 되긴 하지만 사진의 품질은 매우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발품을 파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시선을 빼앗긴 그 피사체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서 우리가 그 보고 싶은 만큼 그 사진을 찍어야 되죠. 네.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 첫 번째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팁은요, 발줌을 사용하라입니다. 네, 발줌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정확하게 찍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사진 작가 로버트 카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당신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충분히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네, 너무 멋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진을 공부할 때 이 말을 처음 듣고 나서 가급적이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앞으로 다가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하고도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네, 자, 잘 기억하세요. 더 다가가서 찍어라. 네, 발줌을 팔아라. 네,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빛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진이 영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네, 포토라고 하죠. 포토. 네, 조금 더 붙이면 포토그래프라고 하죠. 포토는 빛이란 뜻이고요. 그래프는 그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포토그래프 하면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은 빛이 없으면 촬영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도 마찬가지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눈은 어떤 카메라 렌즈와 어떤 카메라의 센서보다도 훨씬 더 좋아요. 아주 어두워도 잘 보입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잘 찍고 싶으시면요, 빛이 밝은 곳에서 찍으셔야 돼요. 네, 화창한 낮에는요, 그런 어떤 렌즈나 카메라로도 사진이 잘 찍혀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일회용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사진이 잘 찍혔던 것처럼이죠. 그런데 밤에는 어떨까요? 네, 밤에는 우리의 최신 스마트폰도 잘 안 찍힙니다. 네, 빛이 지글지글거리게 나오거나 아주 좀 약간 안 좋게 나와요. 그죠? 그 이유는 빛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잘 찍고 싶으시다면 빛을 잘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 볼까요? 사진을 찍는데 역광으로 찍는 거죠. 네, 실내에서 바깥 풍경이 너무 멋있어요. 창문 밖 풍경이. 그러면 우리의 가족들이나 친구들 저기 가서 한번 서봐 이런 다음에 이제 사진을 딱 찍는데 어떻게 나오나요? 하늘은 쾌청하게 나오는데 사람하고 창틀 같은 거는 까맣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잘 찍고 싶으시다면요, 빛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어두워도 밝게 찍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아무리 밝아도 어둡게 찍을 수 있어야겠죠. 네, 그런 기능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안에 그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요, 자동으로 찍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수동 모드가 숨어 있게 됩니다. 저와 함께 스마트폰의 그 기능이 어디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이폰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아이폰 바탕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카메라 앱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카메라 앱을 가로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오후 7시 50분 정도 되는 시간이고요. 네, 눈에 보이는 것과 비슷하게 촬영이 되고 있죠. 자, 제가 카메라를 서서히 위로 올리고 있는데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화면을 올리면 올릴수록 하늘의 이미지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밑으로 내리면요. 네, 초록색이 조금 더 밝아지면서 선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위는 어떤가요? 위는 완전히 하얗게 날아갔죠? 맞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본 기능은요, 이렇게 화면이 전체적으로 너무 어두우면 밝혀주고요. 그리고 또 화면이 전체적으로 너무 밝다면 이렇게 어둡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있죠? 사진을 잘 찍고 싶다면 빛을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폰의 경우 수동으로 어떻게 빛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폰의 경우는요, 화면 한가운데를 혹은 원하시는 부분을 꾹 눌러봅니다. 네, 꾹 눌러보면 상단에 노랗게 되면서 자동 노출 초점 고정이라는 단어가 뜹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동으로 노출과 초점, 그러니까 밝기와 초점이 고정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늘 쪽 보이는 곳에 밝기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의 위치, 거리에 초점도 고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아까는 카메라를 아래 위로 움직였을 때 밝기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찍으시니까 어떤가요? 네, 아래 위로 움직여도 하늘이 하얗게 날아가거나 나무가 어둡게 혹은 밝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어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옆에 있는 저 밝은 태양 마크를요, 손으로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보면요, 화면이 갑자기 한밤중처럼 어두워집니다. 네, 한밤중처럼 더 내려가면 더 어두워지겠지만 이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위로 올리시면 어떤가요? 자, 전반적으로 밝아지죠? 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보여주고 싶은 밝기로 전체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상을 찍을 때 사실은 카메라를 이리저리 움직이면 밝기가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영상을 찍을 때 이런 식으로 초점과 노출을 고정하게 되면요, 한 장소의 장면을 일정한 밝기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가가 찍은 듯한 영상으로 완성이 될 수 있겠죠. 네, 아이폰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안드로이드 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안드로이드 폰의 바탕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카메라 앱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사진이 있죠. 지금 거의 8시가 돼 가는 시간이라 카메라가 좀 어둡게 나오는데요. 일단 수평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본적으로 오토로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어둡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밝기를 키워 놓은 상태예요. 자, 이렇게 왼쪽으로 가서 숲속으로 가면요, 화면이 전반적으로 밝아지죠. 저 안은 지금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자동 기능은 이렇게 주변을 밝혀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화면을 스마트폰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자, 올리면 하늘의 디테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래에 숲속 부분을 어둡게 만들어 주죠. 네, 실제로 눈에 보이는 밝기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밝기를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화면의 일정한 부분을 꼭 눌러주면 아까 상단에 보였던 것처럼 AE, AF 잠금이라고 나옵니다. 네, 이거는 아까랑 똑같아요. 밝기랑 초점을 잠궈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려주시면 어둡게 되고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밝게 됩니다. 네,
아이폰하고 똑같죠? 네. 자, 꾹 누르신 다음에 AF, AE 잠금이 나오면 이렇게 해서 움직이시면 자, 아래 위로 움직여도 밝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같은 장소에서 찍을 때 연속된 일관된 밝기를 만드는데 매우 유리하겠죠.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폰의 화면 밝기 수동 조작이었고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다양한 사진을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각도로 찍어라. 네. 어떤 한 풍경이 있어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어떤 풍경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통 찍을 때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은 보통 이렇게 찍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을 보는 모습을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사진을 찍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전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아이가 예쁜 거예요. 네, 다른 아이들은 내 아이만큼 예쁘지 않죠. 하지만 찍은 사진을 보면 어떨까요? 네, 우리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요. 우리 아이가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아니라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사진이에요. 거기에 있는 내 아이는 나와 내 가족들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냥 풍경 스케치 사진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께서 사랑스러운 아이의 사진을 담고 싶으시면 더 다가가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더 다가가서 아이를 찍는 거죠. 근데 그것도 서서 위에서 아이를 촬영하게 되면 아이는 머리는 커다랗고 위에서 짓눌린 사진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에 억눌려 있는 사진처럼 됩니다. 그럴 때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요. 여러분들께서 일어서서 사진을 찍지 않으시고 앉아주세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 눈높이로 무릎을 굽히고 아니면 쪼그리 앉으셔도 좋아요. 앉으셔서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춘 상태에서 촬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놀이에 집중한 아이들의 모습, 눈빛 이런 것들이 다 보이고요. 아이들이 뭐 모래장난을 하는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지 뭐 벌레를 잡고 있는지 그런 모습이 손동작이나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나중에 이 사진을 봤을 때 놀이터 안에 있는 아이들의 풍경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담긴 사진이 되죠. 그러면서 그런 정서적인 사진을 촬영한 사람과 피사체와의 정서적인 관계나 감정까지도 보는 이에게 전달이 되겠죠. 네. 그래서 더 가까이 다가가서 눈높이를 맞춰서 찍는다면 더 좋은 사진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10컷, 20컷을 찍어도 비슷한 사진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각도를 좀 바꿔서 다양하게 찍습니다. 땀이 송글송글 맺힌 얼굴만 찍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닥에서 아이들이 진짜 만든 모래성을 찍으셔도 돼요. 옆에 있는 양동이라든가 삽 같은 걸 찍으셔도 됩니다. 이런 걸 이제 클로즈업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찍고 싶을 때 어떤 커다란 풍경이 있어요. 커다란 풍경이 있으면 일단 크게 하나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들어가서 얼굴도 하나 찍고 손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표정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아이의 상반신도 찍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조각조각 이렇게 내가지고 다양한 그 그림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사진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요. 사진을 출력해서 넘겨보실 때도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풍성한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다양하게 찍어라,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사이즈로 찍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군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단 찍어라 라는 것입니다. 네, 너무 간단하죠? 네. 저는 사실 사진을 잘 찍든 못 찍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찍고 싶은 것을 찍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잘 찍고 싶으시다면 많이 찍으세요. 그런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을 제외하고 많이 지우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지우는 분량이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사진 작가들이나 영화 감독들이 영화를 찍거나 사진을 찍을 때 한 번에 오케이 컷이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아주 많이 찍고 그 중에 베스트인 한 컷을 찾는 거죠. 표정이나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찍을 때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 컷을 찍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 컷을 찍으시고요. 여러 컷을 반복해서 찍지 마시고 카메라를 이렇게 저렇게 높이를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바꿔보면서 찍다 보면 좋은 컷이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좋은 컷이 잘 안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찍은 사람보다 찍은 사람이 무언가를 더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 자라나는 금세 자라나는 아이들을 담는 건 어떨까요? 네. 이제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시는 부모님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잘 찍지 않더라도 일단 찍어 놓으시면 그 사진은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없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점점 대단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저의 조언은 사진을 많이 찍으시라는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내 사진을 업그레이드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너무 혼자 오늘 첫날부터 좀 얘기한 것 같은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편에는 영상 편집을 염두에 둔 영상 촬영은 어떤 주의점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편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리샘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